오늘의 주제, 기회는 늘 곁에 있었다. 통속 내가 전하는 사유, 시작합니다. 당신이 기회를 놓친 게 아닙니다. 기회가 당신이 기대한 모습으로 오지 않았을 뿐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기회입니다. 통속 뇌가 전하는 사유. 시작합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기회가 없었다. 타이밍이 안 맞았다. 운이 없었다. 하지만 통속의 뇌는 이 말 앞에 잠시 멈춥니다. 정말 기회가 없었던 걸까요? 아니면 기회라고 부르기엔 너무 작았던 걸까요? 기회는 늘 우리가 기대한 모습으로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회가 왔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지나갑니다. 우리는 기회를 인생을 바꿀 큰 사건으로 상상합니다. 누군가의 제안, 갑작스러운 성공, 한 번의 선택으로 모든 것이 달라지는 순간, 드라마에서 보는 그런 순간들. 하지만 실제 삶에서 기회는 그렇게 든든하지 않습니다. 기회는 대부분 조용히, 의심스럽게, 그리고 불완전한 얼굴로 옵니다. 확신을 주지 않고, 보장을 주지 않고, 심지어 기회처럼 보이지도 않습니다. 통속의 뇌, 생각만으로 존재하는 이 뇌의 시선으로 보면 기회는 찾는 것이 아니라 알아보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보이지 않는 기회를 드러나게 만드는 법에 대해 탐구합니다. 첫 번째, 기회를 놓치는 삶의 특징. 기회를 놓치는 삶에는 눈에 띄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늘 바쁘고, 늘 급하고, 늘 다음을 향해 있습니다. 우리는 말합니다. 지금은 여유가 없어. 나중에 생각해 볼게.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야. 이 말들이 쌓이면 현재는 점점 사라지고 미래만 남습니다. 하지만 기회는 미래에 있지 않습니다. 기회는 항상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주의의 터널이라고 부릅니다. 한 방향만 보느라 다른 가능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 심리학자 크리스토퍼 체브리스와 다니엘 시몬스의 유명한 실험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고릴라 실험. 사람들에게 농구공을 패스하는 횟수를 세라고 하면 화면 한가운데를 지나가는 고릴라를 절반 이상이 보지 못합니다. 우리는 한 가지에 집중하면 다른 것은 아예 보이지 않습니다. 기회는 정면에서 손을 흔들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옆에서, 뒤에서 또는 멈춰 있을 때 슬쩍 나타납니다. 하지만 우리는 앞만 보고 달리느라 그 신호를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기회가 없었다. 하지만 진실은 다릅니다. 기회는 있었지만 우리가 보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철학이 말하는 기회. 고대 그리스에는 기회를 뜻하는 신 카이로스가 있었습니다. 카이로스는 앞머리는 길고 뒷머리는 대머리입니다. 앞에서 마주칠 때는 붙잡을 수 있지만 지나간 뒤에는 붙잡을 곳이 없습니다. 이 신화가 말하는 것은 속도가 아닙니다. 판단력도 아닙니다. 인식입니다. 카이로스는 빠른 사람에게 잡히지 않습니다. 늘 깨어있는 사람에게 잡힙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기회를 사건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기회는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태도에서 생긴다고 말했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썼습니다. 장애물이 길이 된다. 같은 상황에서도 누군가는 위기를 보고 누군가는 가능성을 봅니다. 상황은 같지만 의식의 위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철학자 세네카는 말했습니다. 행운은 준비된 자에게 온다. 하지만 이 말은 종종 오해됩니다. 준비가 완벽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준비란 깨어있음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나는 일을 놓치지 않는 것. 기회는 완벽한 사람에게 오지 않습니다. 주의를 기울이는 사람에게 옵니다. 세 번째, 기회는 준비된 사람에게 오지 않는다. 우리는 흔히 말합니다. 준비가 되면 기회를 잡겠다. 하지만 삶은 그렇게 친절하지 않습니다. 기회는 준비가 끝난 뒤에 오지 않습니다. 준비가 시작되기 직전에 옵니다. 그래서 기회는 늘 불편합니다. 아직 불안한 상태에서 아직 확신이 없을 때, 아직 실력이 부족하다고 느낄 때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기회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부담, 귀찮음, 리스크, 혹은 실수의 가능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리는 안전한 선택을 합니다. 이미 아는 길, 이미 검증된 방식, 이미 익숙한 하루. 기회는 그렇게 조용히 지나갑니다. 심리학자 캐럴 두웩은 성장 마인드셋 연구에서 발견했습니다. 성장하는 사람들은 보전을 위협이 아니라 기회로 봅니다. 그들도 불안합니다. 그들도 확신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불안을 기회의 신호로 읽습니다. 아, 이건 내가 잘할 수 있는 영역이구나. 같은 상황, 다른 해석. 이것이 기회를 보는 눈입니다. 네 번째, 기회는 선택이 아니라 태도다. 기회는 잡을까 말까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회는 어떤 상태로 살고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늘 판단부터 하는 사람은 기회를 보지 못합니다. 이게 될까? 손해 아니야? 지금 나한테 맞나? 이 질문들은 합리적으로 보이지만
기회를 놓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기회는 보장을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면 의식이 깨어있는 사람은 먼저 묻습니다. 이게 왜 지금 나한테 왔지? 이 상황이 나에게 요구하는 건 뭘까? 기회는 답을 아는 사람 앞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질문을 던지는 사람 앞에 모습을 드러냅니다. 기회는 확신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열림을 요구합니다. 스탠퍼드 대학의 존 크럼볼츠 교수는 계획된 우연 이론을 제시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커리어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은 계획대로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만남, 우연한 기회, 계획에 없던 선택. 하지만 그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호기심, 끈기, 유연성, 낙관주의, 위험 감수. 이 태도들이 우연을 기회로 바꿨습니다. 다섯 번째 기회는 흐름 위에 있다. 기회는 멈춰 있는 사람에게도 질주하는 사람에게도 잘 보이지 않습니다. 기회는 흐름을 느끼는 사람에게 보입니다. 지금 내가 억지로 버티고 있는지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는지. 불교에서는 말합니다. 모든 것은 인연 속에서 생긴다고. 기회 역시 갑작스러운 행운이 아니라 이전 선택들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기회를 보려면 먼저 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지금 어떤 흐름 위에 서 있는가? 이 질문이 생기는 순간 기회는 이미 절반쯤 드러난 것입니다. 스티브 잡스는 스탠퍼드 연설에서 말했습니다. 점들을 연결하는 것은 뒤돌아볼 때만 가능하다. 지금 하는 일이 어디로 이어질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계속 점을 찍으면 언젠가 선이 됩니다. 기회는 그 선 위에 있습니다. 심리학자 엘버트 반두라는 자기 효능감을 연구했습니다. 자기 효능감이 높은 사람은 같은 상황에서도 더 많은 기회를 발견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나는 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지각을 바꿉니다. 가능성을 보는 눈이 생깁니다. 마무리. 통속 뇌. 생각만으로 존재하는 이 뇌의 시선에서 보면 기회는 얻는 것이 아닙니다. 기회는 발견입니다. 이미 있었지만 보지 못했던 것. 지나쳤지만 의미를 몰랐던 것. 삶은 계속 우리에게 말을 걸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그 말을 듣지 못했을 뿐입니다. 오늘 하루 무언가를 크게 바꾸려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다만 한 번만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 상황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지? 그 질문 하나가 기회를 만듭니다. 기회는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기회는 깨어있는 사람에게 드러납니다. 오늘의 사유. 기회는 찾아오는 것이 아니다. 기회는 깨어있는 사람에게 드러난다. 오늘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들려주세요.